자,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표를 먼저 한번 보고 보드리아르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미술의 역사를 미학적으로 크게 그 세 시기로 분류를 해보자고요. 거칠지만은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 모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프리모던, 그 이후 포스트 모던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 때, 이 프리모던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고전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고전주의에서의 미술이라는 것은 재현이었다.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그 대상을 위에서 미술은 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율성이죠, 타율성. 스스로 미술이 내재적인 자신의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성립이 외재적이다. 밖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도덕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어떤 그 종교의 교리에 맞는 그림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림에 대한 평가는 그 교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 성서의 내용에 그림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성서를 왜곡돼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종교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에 대한 판단이 어떤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규범에 의해 가지고 미술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타율적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외재적 비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재적이다. 그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렸냐는 어떤 대상과 얼마나 닮았느냐, 혹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 여기에서 미술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술이라는 것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그 종교를 위한 것이냐, 성서를 위한 것이냐. 그럼 미술은 사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바로 이 현대 미술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저는 모더니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갈 때 그 가을로 넘어가는 그 핵심적인 그 기후 변동이 뭐냐는 거죠. 이건 추위죠, 추위. 여름의 더위에서 추위로 넘어가니까 그 추위에 따른 나무들이나 모든 그 자연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리모던에서 이 모던으로 넘어오는 그 큰 어떤 문화 변동이라는 것이 이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자율성. 타율성으로부터 자율성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문화 예술이 거기에 적응이 나가는 거죠. 인간도 인간의 자율성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그 계급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봉건사회에서 벗어나고, 그 노예제도나 어떤 그 흑인, 백인이라는 이런 차별화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본연의 가치성을, 자율성을 찾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뭐 과학은 과학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어떤 그 종교의 귀속으로부터 벗어나죠, 과학도. 과거에는 뭐 종교에서 천동설적인 그런 세경을 갖고 있으면은 과학이 그거를 관찰을 통해서 파악을 해도 그걸 뒤집기가 어려웠다고요. 근데 이제 과학의 논리로 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미술도 미술의 자율성으로 이 세계를 그리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파인 아트, 순수 예술. 어디에 타자에 종속된 예술이 아니라 순수 예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오토노미,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자율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술의 자율성이
모던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 모던 시대에는 형식주의로 흘렀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혼성 모방으로 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던과 포스트 모던, 현대 예술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에요.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단절되는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때는 그 모던의 계승이 있고 모던의 극복이 있어요. 계승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자율성이고 극복하고 있는 지점이 형식주의라는 거죠. 형식주의라는 것은 자율성을 위해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를 연상시키는 그 삶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추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삶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는 빠졌어도 작가의 어떤 마음이 내면이 들어가면서 그게 표현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표현주의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형식주의와 표현주의가 이제 결탁돼서 전개되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완전히 자율적이 되려면은 뭔가 원본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 표현주의도 사실은 원본이 있죠. 그 원본이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어떤 정신이 되고, 그 원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야 자율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후기 구조주의 철학이나 예술에서 이게 포스트 모던 예술에서 이게 같이 가르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후기 구조주의라는 것은 그 원본과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이 재현의 끈을 완전히 차단시켜내는 거거든요. 그 차단의 방법이 혼성 모방이에요. 포스트 모던에서는. 출처가 다른 여러 이미지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막 뒤섞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현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게 막 섞어놨기 때문에 그 의미가 과거 재현주의에서처럼 이르적이지 않다.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면 그 최후의 만찬의 의미라는 것은 성서에 있는 예수가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장면을 지시하는 거예요. 1대1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림과 내용과의 관계는 1대1의 대응 관계를 이루지만, 근데 포스트 모던 예술에서 막 이미지들을 막 차용해 갖고 와서 막 뒤섞어 놓으면은 그게 뭐를 지시하느냐. 그 지시 관계가 1대1이 되는 거죠. 1대 다의 관계가 되니까 재현이 안 되는 거죠. 재현을 통해서 재현을 벗어나는 거죠. 그죠? 추상으로는 재현을 못 벗어나요. 왜? 표현이 돼버리니까. 표현도 원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원본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것을 혼성 모방을 통해서, 또는 롤랑 바르트는 그걸 텍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텍스트가 혼성 모방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데리다가 텍스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그 텍스트로서의 그 작품은 그냥 시뮬라크르다라는 얘기. 시뮬라크르이기 때문에 그 재현의 대상이 없다. 그 자체가 그냥 원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철학이고 예술이고 같이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던과 후기 구조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각자 철학과 예술을 접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이런 큰 줄기를 모르고 부분을 파면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를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